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 2700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지수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매우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죠. 뭐 종목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수가 많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의 종목, 일부의 편중된 종목군들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바이오 종목. 자,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도 대형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지수를 좀 땡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못 올라가는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약한 종목들은 굉장히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오늘은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이오 종목을 이렇게 좀 선정을 하고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크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성이에요. 그죠? 당장은 수입이 없는데 앞으로 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좋아지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을 할 것이고 주가가 재평가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이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그죠? 뭐 나이백 같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오스코텍 같은 종목군들, 셀리버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존에 제가 바이오 똘똘한 바이오, 그죠? 뭐 5월달, 4월달, 그죠? 핵심 바이오, 뭐 3월달 바이오 방송을 올려드렸을 때도 그때 강조해드렸던 그런 종목군이 대부분 그래요. 그죠? 뭐 앞타바이오라든가 뭐 티움바이오라든가. 자, 바이오 종목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 그리고 매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오늘 뭐 네 종목 HLB 제약, 뭐 셀트리온 제약, 셀리버리, 레고캠 바이오, 나이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군들이 있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겠고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린 다음에 지금도 좀 봐야 되는 그런 핵심 바이오 종목, 대형 바이오 말고 핵심 바이오 종목군들, 중소형주 한 3종목 정도를 좀 소개를 빨리빨리 시켜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바이오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3종목도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뭐 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지난 4월달, 3월달에도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관련 기업들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친숙한 종목들 많이 있죠. 뭐 빨갛게 표시됐다고 좋고 표시가 안 됐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 ABL 바이오, 뭐 G3BNT, 파맵신, 뭐 알테오젠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알테오젠, 뭐 펩트론도 보이고 앱클론, 셀리버리, 그죠? 진원생명과학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뭐 HLB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메지온, 크리스탈, 오스코텍, 엔지캠 생명, 레고캠 바이오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셀트리온도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많이 보이네요. 그죠? 자, 이런 어떠한 범주를 봐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 옥석 가리기가 매우 좀 힘들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투기적인 그런 어떤 화끈한 바이오만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셀트리온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약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최근에 치료제 때문에 핫하죠. 뜨겁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3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종목이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이면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2등까지 올라왔나요? 그죠? 2위까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겁고 시총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가볍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점, 이게 바로 바이오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코스닥은 전체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2등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HLB 제약 같은 거 보세요. 그죠? 얼마 전에 사명이 바뀌었죠. 그죠?
HLB 생명과학, HLB는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HLB 제약으로 바뀐 다음에도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HLB 제약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거래가 전혀 없다가 거래 한번 툭 나오는 게 갑자기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전에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 많았을 때 이 거래량 자체는 여러분 거래량 지지선도 확보가 되는 그런 모습 보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9월 2일 날, 여러분들 9월 2일 날, 이때, 아마 HLB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교모 세포종인가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고, 이때 매집된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HLB 이때 들어온 거래량, HLB 제약이죠? 이때 거래량이 1200만 주예요. 자, 이 거래량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때 들어온 거래량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전혀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 12,000원 깨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HLB 제약은 이거 세력들의 매집이 굉장히 좋고 탄탄하다, 힘이 센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거래량을 가볍게 좀 치고 올라가면서도 자, 오늘도 지금 뭐 13% 정도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거래는 290만 주예요. 물론 평소 거래보다 많지만 이때 들어온 1200만 주의 거래량의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죠? 네. 그런데도 전고점에 올라왔다. 자, 이거는 고점 돌파가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제약 바이오를 갖다가 공부를 해볼 때, 이렇게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따가 또 사례를 통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레고캠 바이오 볼까요? 자, 레고캠 바이오, 그죠? 움직임. 레고캠 바이오도 뭐 벌써 지난 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관리가 잘 된 측면에서, 그죠?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났죠. 2만원대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6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난 6월 이후로 계속 박스권, 뭔가 좀 분출할 수 있을 것처럼 이동평균선을 모아놓고 지금 아래가 아닌 위쪽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고캠바이오 굉장히 유망한 차트상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셀리버리 볼게요. 자,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조정만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뭐 조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 방송에서도 셀리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이토젠 같은 종목군들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 뭐 이미 시세가 다 났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그죠? 자, 티움바이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조정의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5%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죠? 시세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한참 방송을 할 때가 이제 3만원, 4만원대였는데 벌써 6만 5천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잘 달리고 있네요. 그죠? 2만원 아래에 있던 주가였는데 어느덧 3만 8천원, 4만원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이백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종목 레고캠바이오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HLB 제약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이때 들어온 거래량이 이게 언제냐면 지난 1월 달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이게 매집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대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 물량이 안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14,000원까지 한번 올라오다 실패를 하죠. 근데 거래가 전혀 유입이 안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겁니다. 자, 거래가 어때요? 이 가격대 진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준하는 거래량이 전혀 안 나오죠. 그럼 이거는 거의 99% 매집일 확률이 높아요. 그때 매집 단가가 10,000원 초반에서 14,000원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13,000원 이상 14,000원대 매집했던 이 세력들이 과연 자기 본전 매물에 올 때 물량을 털리겠느냐? 안 털죠. 그죠? 네. 자,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번 거래가 터지는데 이때 한번 거래가 터집니다. 그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가 한번 터지는데 이때 거래량은 이 대량 거래량의 절반도 안 나오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웁니다. 매집이 잘 됐다는 증거죠. 15,000원부터 얼마까지 띄웁니까? 지금 38,000원까지 나이백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준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르락 내리라고 좀 되풀이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10,000원짜리가 지금 38,000원 4배 올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바이오는 10배거 종목을 기대해야 된다. 중소형 같은 경우. 왜? 10배짜리가 간간히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신감을 갖고 그런 욕심을 갖고 한번 좀 덤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중소형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들은 뭐냐면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회사들처럼 그렇죠. 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됩니다. 국내 바이오 제약회사들의 기수출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작은 기업들은요. 그렇죠. 기술을 수출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빨라요. 제가 볼 땐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들은 라이센스 아웃을 뭐 임상 1상에서 할 수도 있고 2상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요. 초기 물질부터 라이센스 아웃 성공하게 되면 오스코텍처럼 되는 거죠. 뭐 레고캠 바이오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레고캠 바이오, 그죠? 뭐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올려드렸던 자료인데요. 레고캠 바이오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 그죠? 뭐 C 케미스트리 링크 바이오로지, 그죠?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결합.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항체를 갖다가 약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약물의 효과가 오래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ADC란 플랫폼만 있으면 여러 의료 부분 또 제약 부분에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핵심 바이오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제대로 좀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항생제는 물론이고 항암제도 물론이고 또 항응고제, 응혈제도 마찬가지 레고캠 바이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다. 뭐 사이토젠 마찬가지고요. 그죠? 혈중 종양세포 기반 뭐 나이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다 올려드렸던 자료예요. 그죠? 나이백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의약품,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 뭐 조직 재생용 바이오 굉장히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희귀병, 그죠? 그다음에 생체 내 전송 기술, 약물 전달 플랫폼 셀리버리, 뭐 티움바이오도 뭐 희귀 난치병, 그죠? 뭐 자궁내막증이라든가 자궁근종, 혈우병 이런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그런 또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다. 앞타바이오 항암 치료제, 그죠? 뭐 당뇨 합병 치료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셀리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셀리버리도 TSDT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도 갖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게 핵심 기술을 얘들이 가지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이오 기업들은 CEO가 누군지 어디 출신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바이오가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다시 올라올 때 됐어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그죠? 뭐, 카카오, 또 뭐, 2차전지, 게임,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느라고, 사실 그동안에 이 개별성 바이오가 조금 주춤했거든요. 이제 갈 때가 좀 됐다 이거예요. 5월 달엔 알테오젠 매드팩토가 달렸고, 그죠? 그전 4월 달에는 앞타바이오, 큐리언트, 뭐 엔지캠 생명과학, 그 전 3월 달은 시젠 수젠텍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코미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6월 달에는 레고캠 바이오,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셀리버리, ABL 바이오 이런 것들. 7월 달까지. 7월 달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죠?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죠? SK 케미칼, 신일제약, 신풍제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시세를 못 주었던 것 같아요. 최근 치료제 관련해서 셀트리온 삼형제, 그죠? 이런 종목군들, 또 삼성 바이오로스가 조금 올랐을 뿐 그닥 바이오가 주목되지 못했는데요. 이제 좀 기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뭐 나이백이라든가 셀리버리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자, 티움바이오도 자 이래해서 티움바이오의 어떤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또 주주 현황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봐야 될까? 아까 세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 종목 뭘 볼까요? 자, 보죠. 자, 좀 전에 티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티움 바이오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티움 바이오. 여러분 보시면, 조정만 잘 받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 지지가 확보가 되고 있는 사이에서 거래를 완벽하게 줄이면서 지금 거래 바닥이 나오고 있죠. 조만간에 한번 거래가 붙으면 위든 아래든 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위로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점이다. 티움 바이오. 그죠? 티움 바이오 뭐 하는 회사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지금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오 대표이사가 김훈택 씨인데 희귀 난치병이에요, 여러분. 희귀 난치병. 그죠? 희귀병. 혈우병, 폐섬유증, 면역항, 이런 거, 난치병들,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고요. 어찌됐든, 티움바이오가 한번 거래가 붙으면 올라올 때 됐다. 그리고 관리를 잘 받았던, 그렇죠, 셀리버리, 앞서 말씀드렸던 셀리버리. 자, 관리를 좀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번 밑으로 좀 쳐졌어요, 최근 들어서. 이게 저는 페이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게 관리가 이렇게 잘 됐다가 이게 한 번에 꺾어버린 경우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셀리버리 역시도 운동 실조병 같은 희귀 난치병, 그 다음에 약물 전달 플랫폼 TSDT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랬죠. 생체 내 전송 기술. 그러니까 약이 정확하게 그 아픈 지점으로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그렇죠. 어떤 약이든 적재적소에 빠르게 그 약물을 전달하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 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걸 모르시면, 그렇죠. 주식공장장 TV에서 자주 언급을 해드리니까는 방송을 좀 듣는, 그런 어떠한 방법도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셀리버리, 요거는 제가 볼 때 최근 11월 달에 한번 쭉 밀렸을 때 요거는 페이크 같아요. 페이크가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세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 자, 이 종목도 관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거래가 없었는데, 최근 한 이틀 거래가 좀 붙었어요. 야, 이거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죠? 이제 좀, 그 긴 침묵을 깨고, 이제는 서서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한 종목이 바로 레고캠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제가 회사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 세 종목은 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하고 HLB라는 이 삼총사들의 시세가 좋고,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 HLB 제약 이런 것들이 치켜 올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한테도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좀 단기 상투 분위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 쪽으로 매기가 좀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군들이 많이 탄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럴 때 현대투자 문자원에 가입하시면 많은 다양한 종목군들 추천을 문자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3개월, 6개월이 있으니까요. 계좌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현재 본인 성향, 투자 금액, 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전화를 한번 드려서 어떤 식으로 문자 회원 안내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안내차 전화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